사라의 부모님은 그녀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국 드라마랑 한국 영화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708만 회로 가장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한 430만 회, 400만 회, 355만 회 정도 되네요. 영화 유튜버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채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채널에서 500만 원 정도 나와서 2,000만 원 정도 매출이 이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36살 무비곰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부업으로 영화 리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알면 좀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 신분 보호차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21년도 초부터 했으니까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시나요? 원래 집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긴 한데 따로 작업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거기서 작업하려고 이제 사무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일반 조경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일했어요. 몇 년 정도 일하셨나요? 3년 반 정도 일하고 그만뒀어요. 그만두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월급 때문이었고요. 몸 쓰는 일이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해서 그만뒀습니다. 직장인 때 월급은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거의 최저임금 약간 넘게 받은 것 같아요. 뭐 수당 다 해도 한 250만 원 선?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퇴사하신 이유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리 일을 해도 월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래가 좀 암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을 계속 찾고 있다가 영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은 본업으로 유튜버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영화 리뷰 유튜브는 부업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사입해서 쇼핑몰까지 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이동을 할 건데 아무래도 가면 쓰고 운전하기는 위험해서 사무실로 넘어가서 나머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가면을 썼습니다. 여기고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이제 사무실입니다. 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이쪽이 제가 지금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스크립트나 대본이나 이런 걸 좀 보기 위해 모니터는 좀 많고 마이크 하나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 하죠. 혼자 일하시나요? 지금 작가 한 분이랑 편집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부업이셔가지고 대부분 재택근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콘텐츠 중에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우선 직장을 다닐 때 퇴근하고 가장 많이 했던 게 영화 드라마 그냥 누워서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하는 거였거든요. 막연하게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굴은 공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로만 승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영화 드라마 보는 거더라고요. 당시에도 리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나도 그럼 내 생각을 가진 리뷰를 내가 풀어내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유튜브도 잘 되시나요? 만족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보통 이제 한국 드라마랑 한국 영화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 걱정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처음에 저작권도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작사, 배급사마다 각자 기준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영화들이 대중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라는 많은 배급사들도 있어서 그 기준에만 맞게만 진행하신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대표님은 구독자 20만 명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셨나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리뷰하고 싶은 영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나요?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배급사들마다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배급사는 죽어도 결말이 포함되는 게 싫어하는 곳도 있고 어떤 배급사는 결말이 나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셨는데 그 작품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안 됐다면 그분들도 영상이 내려갔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뷰할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컨셉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포영화를 못 보지만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공포영화를 좋아하면 공포영화 리뷰하시는 분들 거를 구독을 하지 제 채널을 구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컨셉을 하나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은 작품 고르실 때도 더 쉬우실 거예요. 보통 조회수가 잘 터지는 영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썸네일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 장르면 좋겠죠. 예를 들면 SF 작품이라던가 액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썸네일을 시청을 할 때 호기심을 갖거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회수가 좀 높게 나오고요.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낮게 나오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19금 작품이 정말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유튜브가 전체 이용가를 추구하면서부터 그 작품들은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여자
여자분들 섹시한 장면이 많이 들어가는 썸네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채널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썸네일만 그렇게 했는데도 날아갈 수가 있나요?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보여지는 거는 좀 야하거나 선정성이 느껴진다면은 유튜브에서 강제로 그렇게 제재를 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키우신 채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조회수 제일 잘 나온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인데요. 이 영상이 지금 708만 회로 가장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한 430만 회, 400만 회, 355만 회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오신 영상 같은 거에는 사진이랑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이 이미지 하나로 이제 사람들을 후킹을 하는 거죠. 솔직히 아버지의 자식을 임신한 딸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내용을 제목에서 조금 상세하게 풀어서 어둡고 좁은 지하실에 갇혀 친아버지의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 점점점 이거는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제 뜬금없이 병원으로 가는 모습이랑 협박받는 모습까지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바로 영화 첫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썸네일, 제목, 인트로 영상까지 해서 흥미를 확실하게 이끌어낸 다음에 이 흥미를 잃지 않은 상태로 쭉 지속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지만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빠져드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는 거죠. 조회수가 이게 제일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수익이 제일 높나요? 아니요, 조회수는 이 영상이 708만으로 가장 높은데 수익은 이 영상이 세 번째로 조회수가 많이 나온 415만원짜리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이 수익으로는 가장 높아요. 그럼 이 영상 하나로 얼마 정도 버신 거예요? 한 3천만원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415만인데 예상 수익으로는 한 2,800만원 정도 찍혔네요. 영화 유튜버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창 열심히 했을 때는 채널 하나로만 여기 보시면 한 7천만원 정도까지 벌어봤고요. 한 달에 7천만 원이요? 네, 한 달에 7천만원이요. 근데 평균적으로 치면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채널에서 한 1,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채널에서 500만원 정도 나와서 2천만원 정도 매출이 이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유튜버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벌어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채널을 22년도에 만들었는데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수익 창출이 되고 나서 12월 31일까지 4억 3천이 찍혔네요. 구독자 10만 명은 얼마 만에 달성하신 거예요? 제가 채널을 22년 1월에 만들었는데 채널 개설하고 딱 1년 만에 11.6만 명이 늘었거든요. 1년 딱 걸린 거죠. 근데 영화 리뷰 하려면은 영화를 진짜 다 봐야 되나요? 물론 제가 봤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순수하게 리뷰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먹고 보는 영화들은 두 번, 세 번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 자체가 시간이 길잖아요. 편집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요? 편집하는 데는 오히려 시간이 좀 덜 걸려요. 스크립트를 먼저 쓰고 그거를 뼈대로 잡아서 바로 진행을 하는 거기도 하고 제가 봤던 작품을 바로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영화 리뷰 하나 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10분 내외 영상으로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스크립트를 쓰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편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편집은 제가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영상이랑 녹음 그리고 오디오 파일을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하고 있고요. 영화라는 원체 잘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제가 직접 편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수준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작업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거죠.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장면을 나레이션으로 그대로 소개를 해주거든요. 생일을 축하하는 평범한 장면인데 정확히 말해서는 이 씬에서 무언가 불길한 모습들이 보인다. 이 가족들에게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를 후킹 영상으로 쓰기 위해서 앞부분으로 지금 편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한번 작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편집할 영상을 고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빠르게 봅니다. 빠르게 보면서 내용 파악을 먼저 해요. 그러면서 한글이든 워드든 편한 프로그램을 켜놓고 간략하게 적는 거예요. 세라라는 사람이 있고 마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누군가 협박하는 사람이 있고 병원을 향해 가는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내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 봐야 되나요? 어차피 영화를 편집하면서 그 대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듣거든요. 물론 영화를 전부 다 천천히 보고 편집하는 게 더 퀄리티적으로는 높아질 수 있겠는데 부업으로 하시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만 보면 사실은 잠들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빠르게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 자체도 일이라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쓰는 거예요. 내용이 파악이 되셨으면은 뭔가 아빠가 가부장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 가락으로 세라의 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이었고 대사는 제가 다른 마크를 써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 해놓는데 파티에 가려는
세라가 졸업 파티에 가려는 것이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챗GPT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영화 제목을 치시고 이 영화에 대하여 줄거리를 요약해줘 라고만 치셔도 대략적인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이름은 돈코디고 통제적인 성격을 느꼈고 실제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걸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쓰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완성된 스크립트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물론 이것도 제가 직접 편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대사고 이 똑똑똑 세라라는 건 영화 대사겠구나 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 상태로 이제 바로 녹음과 편집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녹음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로데 마이크를 정말 오래 쓰고 있는데 한번 실제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들. 세라의 부모님은 그녀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세라 또한 반항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사사건건 자신을 구속했고 자신의 언니와는 다르게 차별을 하는 그의 행동에 열이 받아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음이 완료되고 나면 이 다음은 영상 편집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에 불러놓고 이 스크립트에 맞춰서 편집만 하시면 돼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녹음을 했으니까 그 녹음 부분을 잘라야겠죠.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영상 붙이고 잘라서 영상 붙이고 하면 되는데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이제 가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장면이 들어가면 되겠죠. 멘트에 해당하는 장면을 넣고 이 대사가 끝난 다음에는 다음 대사가 나오게끔 물론 이제 편집을 하시면서 좀 더 좋은 장면이나 좋은 대사가 있으면 계속 수정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앞뒤로 하면서 자르고 붙이고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편집은 원래 할 줄 아셨나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 조경 일을 했었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이제 엑셀 정도밖에 다룰 줄 몰랐고요. 이것도 유튜브 보고 자르고 붙이는 법 정도만 배우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제가 하는 영어 유튜브는 자르고 붙이는 게 전부 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디오의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나레이션이 끝나면 바로 다음 대사가 나오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앞에 장면이 조금 나오고 제발 아빠라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을 붙여서 쓰는 거예요. 바로 대사가 나오게끔. 사람들. 오케이 하고 대사가 끝났으니까 바로 제 다음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외출병. 저도 이렇게 녹음할 때 말을 절 때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잘라내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몰래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세라. 설령 한 번에 녹음을 못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호흡을 잘라주시면은 연결했을 때 정말 몰래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세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뭐 못해요, 편집이 힘들어요 이런 건 다 핑계로 보시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집이 끝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죠.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영화 리뷰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점은 작품 소개 부분인데요. 영화를 단순하게 스토리만 요약해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서 느꼈던 부분, 그러니까 충격적인 장면은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실화는 실화였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정말 영상도 풍부해지고 저작권 문제에서도 조금은 더 프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다 나왔으면 이제 영상을 올리고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그때는 영상을 디테일하게 넘겨보면서 제가 쓸 수 있는 장면이 있는지 아니면 시청자들을 후킹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감금을 당한 장면, 흔한 말로 감옥 장면이 그래도 조금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후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친부의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까지 되는 장면인데 혼자서 책을 보고 출산을 해야만 하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 장면이 썸네일로 나온 거고요. 그냥 올려서 조회수가 잘 나온 게 아니네요. 그쵸. 이 작품은 영상을 찾아보다가 방금 이 썸네일한 장면을 보고 이 작품을 리뷰를 해도 되겠다, 이거는 하면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오히려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SF의 영화의 장점은 또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잘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도 마녀의 모습, 외계인의 모습, 그 다음에 로봇의 모습 같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힘든 모습들을 썸네일로 해서 후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너무 길어져서 지루할 것 같은 영상들은 제목에서 5시간을 삭제시켜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게 제목을 지은 거죠.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 제작비 1,300억, 자기 전 클릭 금지 같이 스케일을 강조하거나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강력하게 불러일으켜서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미션 임파서블 7을 개봉하기 전에 만든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홍보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밖에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편승해가지고 이거 보시기 전에 전편 한번 몰아서 보세요라는 컨셉으로 만든 거죠. 아무래도 어떤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몰아보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겠네요. 그쵸.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더글로리 시즌2 같은 경우에도 시즌2가 공개된다고 하자마자 시즌1이 한 번 더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도 2가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제 1 몰아보기가 한 번 더 흥행을 했던 적이 있고요. 유명한 시리즈들의 스피노프 영상도 많이 만드는데요. 카지노가 한참 유명할 때는 이 영상처럼 사무식의 명장면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호구형이 유명해지니까 호구형 시리즈로 해가지고 영상을 한 편을 또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실 때 그냥 무작정 만들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기획을 잡고 만드시는 게 실패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리뷰하면서 어떤 영화가 제일 재밌으셨나요? 영화는 아니고요. 카지노 시리즈에서 호구 작업을 할 때 이 아저씨의 너무나 리얼한 표정이 재밌어가지고 편집할 때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어떤 영상이 제일 재미없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쇼군이 유행을 해가지고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요약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편집하면서 좀 재미없다고 느꼈는데 막상 공개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 반응은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영화 본 것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나요? 재미랑은 좀 별개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디스커버리란 작품인데요. 사후세계가 밝혀진 2년 뒤의 모습을 다룬 작품인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작품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리뷰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대표님만의 강점이 있나요? 저는 좀 영상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컷이 최대한 많이 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를 하면서 오디오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래서 영상이 어색하지 않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깔끔하다고 많이들 해주세요. 리뷰 영상은 긴 영상이 좋나요? 짧은 영상이 좋나요? 같은 시간 효율로 치면은 짧은 영상이 좋은데요. 저는 긴 영상도 추천드리고 시리즈물도 추천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이랑 이 영상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위쳐 시리즈예요. 그래서 시리즈물을 한 편, 2편 만들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총 합본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영상을 편집하고도 2번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짧은 영상은 짧은 영상대로 가볍게 편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영상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3편, 2편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시면은 그걸 보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 합본에서도 긴 영상이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긴 영상은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짧은 영상을 합쳐서 만든 새로운 영상이기 때문에 보너스 수익인 거죠. 영화 리뷰 유튜버들은 노딱을 많이 받던데 받으신 적 있으시나요? 저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좀 민감한 장면, 사람들이 보기 좀 안 좋은 장면들은 다 노딱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흔한 말로 사회 이슈 있잖아요. 자살이라던가 마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편집을 하시는 게 노딱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썸네일 사진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제가 영상을 보고 편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후킹이 되겠다라는 장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저도 바로 한 번에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장면을 계속해서 찾아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면을 찾아가지고 이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제 캡처를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후보를 쌓아 나가다가 여러 가지 장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썸네일로 쓰는 건데, 이 영상에서도 나온 이 장면은 아버지의 자식을 임신한 딸이라는 글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는 장면으로밖에 안 여겨지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인지를 확 쉽게 할 수 있게끔 문구를 하나 넣어가지고 후킹을 더 강조하는 거죠. 영화 리뷰 유튜버만의 장점이 있나요? 제가 일을 안 해도 꾸준하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건강이 안 좋거나 다른 일로 바쁘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올라가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 이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라가져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물 같은 경우 영상 길이가 길잖아요.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게 아닐까 하시겠지만, 보시다가 다른 일하고 오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또 보시고 하니까 조회수도 늘고 수익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람들도 이제 몰입해서 보게 되면은 그 지속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영상 길이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본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잘 나온 영상이지만 구독 안 하신 분들 비중이 99.6%거든요. 구독자가 많거나 적거나는 상관이 없이 영화 리뷰 유튜브는 컨텐츠 자체가 곧 영상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구독자가 적어서 이 정도 수익이 안 날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점도 있나요? 영화 리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상을 계속해서 봐야 되잖아요. 저는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직업이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영화 리뷰만 생각하고 들어오신다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리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영화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쉽게 작품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화제가 되는 작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2 같은 작품이 예시가 되겠죠. 물론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경쟁자들이 많아서 뭐 빨리 편집을 해야 되고 빨리 올려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누가 들어도 알만한 명작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화 리뷰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좋아할 거고요. 서로 남들이 안 좋아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결국 내가 만든 내 채널은 내 구독자분들이 보러 와주실 거고, 공포영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를 찾아보기 때문에 내가 컨셉으로 잡은 장르의 팬들이 결국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만 하신다면은 시작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일이 끝나고 애기들 하원시키러 갈 시간이라 그만 퇴근해봐야 될 것 같네요. 워라벨은 어때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 솔직한 생각으로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작품을 작업을 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제 신작을 꾸준하게 노리시는 분들은 신작 개봉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꼭 그런 건 아니어서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지금도 뭐 보시면 아이들 하원시키러 가는 것처럼 시간 조절이 자유롭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본인의 컨셉이 확실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그분들이 이제 같이 영상을 봐주시니까 본인의 컨셉을 확실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하나로 대박을 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꾸준하게 노력을 했고, 구독자 10만 명을 만드는데도 1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구독자가 1000명이라고 해서 바로 포기했다면은 실버 버튼을 받을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영상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우신 분들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영상 한 2-3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구독자도 많이 안 내는 것 같아,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바로 쉽게 포기를 해버리시면 앞으로 더 엄청난 성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바뀐 점이 있나요? 시간 관리가 좀 편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생긴 거는 사실이죠. 다만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순수하게 즐긴다기보다는 직업적으로 접근해서 저 장면에서는 이 나레이션 치면 되겠다, 이 장면은 못 쓰니까 버려야겠다, 제가 감독도 아닌데 편집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욕을 먹기도 좀 하고요. 영화 리뷰 유튜버는 누구한테 추천하시나요? 오히려 주부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애들을 키우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좀 불규칙하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지만 드라마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내용 파악은 벌써 다 끝났고 이제 스크립트 쓰고 녹음하고 편집만 하면 되는데, 보여드린 것처럼 편집 기술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 재워놓고 편집, 밥 차려놓고 밥 될 때까지 녹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초기 비용은 따로 안 드나요? 비용 든 거는 거의 마이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도 심지어 비싼 게 아니라 10만원대 중반의 마이크를 사가지고 지금 몇 년치 쓰고 있거든요. 치킨 몇 마리만 안 먹으면 살 수 있는 돈으로 새로운 내 부업을 시작해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제가 작년부터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목이 살짝 긁히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좀 심할 때는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되게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영상 올라가는 개수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잘 벌 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AI 요즘에 잘 나와서 AI로 바꿔볼까, 목소리 녹음을 해주시는 분을 구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제 채널에 제 목소리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정이 좀 있어가지고 목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이제 시간을 좀 보냈던 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영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수입이 그래도 좀 괜찮아지니까 아버지 화물차를 새 거로 바꿔드렸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저 역시도 이 영화 리뷰 유튜브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10년 안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직장인 때부터 알바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영화 리뷰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알바만 하면서 술 먹고 인생 한탄하고 세상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리뷰가 굳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거 도전해 보시면서 인생을 한번 저처럼 바꿔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벌써 다 와가는데 칼을 쓰고 아이들을 보면 좀 놀랄 것 같아서 아마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